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20대 직원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직원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26세 강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성의 소나기는 더욱 세게 조여들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따위 서비스가 VIP 대접이야? 여성이 민서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민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등이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비명과 함께 민서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70세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소박한 가방을 든 그녀를 보며 여성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켜요.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온화해 보이던 눈에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당장 사과하세요. 여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내가 사과를 해? 할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난 한빛그룹 전무 부인이에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빛그룹 전무 부인이라. 그럼 한빛그룹 회장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녀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한빛그룹 직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해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점.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 백화점으로 유명한 이곳은 상류층의 사교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2층 높이의 이 건물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 매장 380개가 입점해 있었어요. 하루 평균 방문객 2만 명, 일평균 매출 30억 원.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자존심이었죠. 이곳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강민서는 명문대 호텔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인재였어요. 대학 시절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토익 990점, 일본어 능통, 중국어 비즈니스 회화 가능한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대학생인 남동생도 있었기에 민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 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VIP 고객 특별 행사 있는 거 알지? 30대 중반의 박 실장이 다가왔어요. 박수진 실장은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서의 직속 상사이자 때로는 언니 같은 존재였죠. 네, 실장님. 오후 2시부터 신규 명품 브랜드 론칭 행사죠? 민서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조심해야 할 고객이 계셔. 박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신데요? 한빛그룹 조윤희 여사. 전무 부인이신데 성격이 아주 까다로우셔. 민서는 한빛그룹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로 건설, 유통,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었죠. 연매출 15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우신데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신입 직원이 실수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 조 여사가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었거든. 박 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세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한 정도가 아니야. 본인이 재벌가 며느리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시거든. 특히 젊은 여직원들한테 더 심해. 자기보다 예쁘거나 젊으면 질투하시는 것 같더라. 박 실장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작년에는 한 직원이 조 여사 앞에서 무릎 꿇고 30분 동안 사과했대. 그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회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민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빛그룹이 우리 백화점 VIP 고객 중에서도 탑이거든. 연간 구매액이 20억 원이 넘어. 회사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고객이지. 민서는 씁쓸했어요. 돈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세상이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민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있는 법이죠. 오후 2시 정각, 명품 브랜드 메종 드 로즈 론칭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VIP 라운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샴페인 타워, 캐비어, 생굴, 송로버섯 카나페 등 고급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십 명의 VIP 고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신상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죠. 어머, 이 가방 예쁘다. 50대 중반의 조윤희가 4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구찌 코트, 샤넬 드레스,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팔찌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전형적인 재벌가 며느리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듯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함을 주었죠. 고객님, 좋은 선택이십니다. 전 세계 한정 50개만 생산된 제품이에요. 민서가 공손하게 설명했어요.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50개? 그럼 한국엔 몇 개나 들어왔는데? 조윤희가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5개입니다, 고객님. 5개면 누구나 살 수 있잖아. 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걸 원해. 조윤희가 투덜거렸어요. 민서는 재빨리 다른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제품은 어떠세요? 전 세계 단 3개만 생산된 특별 에디션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손으로 자수를 놓은 원 오브 어 카인드 작품이에요. 민서가 유리 진열장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어요. 크림색 가죽에 금실로 장미 문양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오, 그래. 얼마야? 조윤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8천만 원입니다.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렸고 장인이 1200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8천만 원. 조윤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그거 포장해줘. 카드 받지? 물론입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서가 제품을 포장하러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그 가방 보고 있었는데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 평범한 가방. 하지만 묘하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자세가 고닫고 눈빛은 차분했어요.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피부는 깨끗했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주변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남달랐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구매 의사를 밝혔어요. 조윤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라 그래도 존댓말은 썼지만 목소리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도 이 제품을 보러 왔거든요. 직원분, 전시품 말고 다른 재고는 없나요? 우아한 여성이 민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 단 3개만 생산되었고 국내에는 이 1개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개는 파리와 뉴욕 매장에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어요. 전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서열을 알아야죠. 조윤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아한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같은 VIP 고객이랑 일반 고객이랑 똑같을 순 없잖아요. 조윤희가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드드라는 듯이요. 우아한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제품들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민서는 그 여성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럼 포장 빨리 해줘. 조윤희가 재촉했습니다. 네, 고객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포장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고급 벨벳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리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서가 리본을 묶으려던 순간 누군가 민서의 뒤를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민서가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조윤희의 샴페인 잔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 샴페인이 조윤희의 80만 원짜리 샤넬 원피스에 쏟아졌어요. 하얀 원피스에 샴페인이 번져가며 얼룩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게? 조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민서가 황급히 냅킨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조윤희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손대지 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조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탁비? 이건 올 시즌 신상인데 세탁하면 끝이야. 이 옷 가격이 800만 원이야. 800만 원. 실제로는 80만 원짜리 옷이었지만 조윤희는 10배로 부풀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직원 큰일 났네. VIP 고객 옷에 샴페인을 쏟다니. 조 여사는 성격이 워낙 까다로운데. 박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새 옷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 네가 뭘 보상해? 조윤희가 박 실장을 노려봤어요. 이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내 옷값을 물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개월 월급을 모아도 내 옷 한 벌 값도 안 되겠네.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월급이 적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조윤희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임? 어떻게 책임질 건데? 조윤희가 민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민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런 멍청한 것이 VIP 라운지에서 일해? 매니저 불러. 고객님, 진정하세요. 박 실장이 말렸지만 조윤희는 멱살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800만 원짜리 옷을 망쳐놓고. 민서의 목이 조여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당장 무릎 꿇어. 고객님, 그건. 박 실장이 말리려 했지만 조윤희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조윤희가 민서를 거칠게 밀쳤어요. 민서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진열대가 흔들리며 위에 있던 작은 장식품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등을 감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조윤희가 쓰러진 민서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냐? 한 30대 여성 고객이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분 한빛그룹 전무 부인이잖아. 옆에 있던 50대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우리한테 피해 올 수도 있어. 다른 고객이 입을 막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관자였습니다. 박 실장조차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민서가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진열대를 잡고 겨우 반쯤 일어났습니다. 빨리 못 일어나. 조윤희가 다가가 민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지만 조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옷값에 비하면. 조윤희가 민서를 억지로 무릎 꿇게 하려고 어깨를 눌렀습니다. 민서는 저항했어요. 싫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저를 밀쳐서.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내 옷이 이 모양인데? 조윤희가 더욱 화를 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조윤희에게 가방을 양보했던 바로 그 사람. 할머니는 누구세요? 조윤희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의 팔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때린 게 아니라 교육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제 옷을 망쳤거든요. 조윤희가 빤빤하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할머니의 질문에 조윤희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물을게요. 옷이 사람보다 중요하냐고요. 그게. 옷도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비싼 옷은. 조윤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비싼 옷이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할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기세는 당당했어요. 할머니 빠지세요. 상관없는 일이니까. 조윤희가 손을 휘저으며 할머니를 쫓으려 했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할머니가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등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모두가 민서의 등을 봤어요. 정말로 하얀 블라우스에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상처가 난 것 같았어요. 저건. 조윤희가 당황했습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명백한 범죄 행위죠.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조윤희가 화를 내려던 순간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전화요. 한빛그룹 회장한테.
조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한빛그룹 정석진 회장님. 알죠? 당신 시아버지.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조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석진 회장은 한빛그룹의 창업주로 업계에서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이었죠. 어떻게 우리 시아버님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드리죠. 할머니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조윤희가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방금까지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조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 일이 알려지면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세요? 네. 그럼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죠?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서를 가리켰어요. 조윤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게 굴욕적이었지만 시아버지한테 알려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세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네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윤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 실장님? 네. 박 실장이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어요. CCTV 확인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일어난 일 전부 녹화되어 있겠네요. 폭행 장면까지. 조윤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폭행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CCTV로 확인해 볼까요? 할머니가 박 실장을 보며 말했어요. 실장님, 관리실에 연락해서 오늘 영상 전부 확보해 주세요. 경찰에 제출할 거니까. 경찰이요? 조윤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폭행죄로 고소해야죠. 그리고 할머니가 민서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상해죄도 추가될 것 같네요. 피가 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제발 경찰은. 조윤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윤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경찰에 고소당하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전무부인, 백화점 직원 폭행 같은 기사가 나면 끝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진심으로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조윤희가 민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서 씨가 결정하세요. 민서는 잠시 고민했어요. 조윤희의 사과는 이번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착한 성격의 민서는 원래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릎 꿇어야 했을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윤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책임은 져야죠. 책임이요?
옷값 보상하세요. 그리고 이 직원 치료비도, 병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네, 당연히 보상하겠습니다. 조윤희가 급히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1천만 원? 2천만 원? 조윤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가 결정하세요. 할머니가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치료비만 받겠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욕심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조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네, 절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해요. 할머니가 박 실장을 봤어요. 실장님, 오늘 일 본사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VIP 고객이라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출입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박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이 왕이 아니에요. 직원도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윤희가 급히 말했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경험이었어요. 조윤희는 민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치료비며 뭐든 필요한 거 연락 주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8천만 원짜리 가방 구매를 포기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대단하다. 근데 정체가 뭐지? 한빛그룹 회장 번호를 아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어떻게 한빛그룹 회장님을?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떠나려 했어요. 그때 민서가 급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 알려줄게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두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우아했어요. 저분 정체가 뭘까?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민서도 할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민서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주 후, 민서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타박상과 근육 손상이 있었습니다. 2주 정도 푹 쉬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의 조언에 민서는 휴가를 냈어요. 조윤희는 약속대로 치료비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손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조윤희.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에도 그날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본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대. 너도 참석해야 한대. 저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꼭 오라고 하더라.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민서는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그룹 인사 담당 상무, 유통사업부 본부장, 홍보팀장 등 쟁쟁한 인사들이었어요. 앉으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민서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도 없었고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다들. 할머니. 아니,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민서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민서 씨. 회장님. 민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소개하죠. 프레스티지 그룹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윤혜진입니다.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윤혜진. 민서도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유통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현재 10조 원대 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1954년생으로 올해 70세, 24세에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 46년 만에 국내 5대 유통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15개, 아울렛 8개,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놀랐죠?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민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부러 변장하고 갔어요. 직원들이 진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럼 지팡이도 연기였어요. 70세지만 아직 건강하거든요. 매일 아침 5km씩 걷는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 씨, 그날 당신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저요? 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폭력에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혜진이 서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민서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발령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본사 인사팀 과장 발령장이에요. 과장이요?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대리도 아닌 사원이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일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VIP 라운지에만 있기엔 아까워요. 본사에서 더 큰 일을 해줬으면 해요. 하지만 제가 아직 경력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폭력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했죠.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혜진과 단둘이 남았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40년 전이었죠. 난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했어요. 혜진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1984년 여름 24세였던 혜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그녀에게 백화점 판매직은 꿈의 직장이었어요. 그때도 진상 고객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죠. 민서가 놀라서 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50만 원으로 남대문에 작은 옷가게를 열었죠. 그게 지금이 프레스티지 그룹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옷 한 벌도 안 팔릴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죠. 혜진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한테서 그때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 말고 편하게 불러요. 혜진 이모라고. 감사합니다, 이모님. 민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6개월 후, 민서는 본사 인사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어요. 직원 복지 개선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회사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직원 인권 보호 규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민서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좋은데요? 팀원들이 칭찬했습니다. 다 같이 한 거예요. 민서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혜진 회장님이 부르셔. 저를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민서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회장실로 향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실에는 혜진과 함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 씨 소개할게요. 네. 우리 아들 준서예요. 프레스티지 그룹 부사장이죠. 안녕하세요. 윤준서입니다. 준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180cm의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민서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칭찬하시더라고요. 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서 씨, 준서한테 우리 회사 미래 전략을 좀 도와줬으면 해요. 혜진이 말했어요. 제가요? 응. 당신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특히 직원 복지와 고객 서비스 균형에 대해서. 그날부터 민서는 준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민서 과장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직원 보호와 고객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격식배요. 그냥 준서 씨라고 불러요. 그럼 저도 민서라고 불러주세요.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1년 후, 민서와 준서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잘 됐네요. 내가 원하던 며느리예요. 이모님. 민서가 감격했습니다. 민서 씨, 아니, 이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2년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민서는 백화점 판매직에서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민서야, 축하해. 옛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로 했어요. 이제 무릎 꿇지 않아요.
민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결혼 5년 후, 민서는 프레스티지 그룹 부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모님,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혜진이 기뻐하며 민서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볼 생각하니 벌써 행복하네. 10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준서가 물었습니다. 용기라고 지어요. 윤용기. 용기. 네. 저한테 용기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민서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혜진이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용기는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래요.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15년 후, 용기는 20세가 되었어요. 엄마, 나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백화점? 응. 엄마가 일했던 곳에서 배우고 싶어. 민서는 딸의 결심이 기특했어요. 그래, 해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용기는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40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용기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여성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용기의 어깨를 밀기까지 했어요.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용기는 당당했어요.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배운 용기였습니다. 뭐, 이 건방진. 여성이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세요. 민서가 나타났어요. 이제 프레스티지 그룹 부회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누구세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 회사 부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과는 제 딸한테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용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용기야. 감사해요, 엄마.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 15년 전 할머니 같더라. 민서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혜진, 민서, 준서, 그리고 용기. 용기야, 오늘 일 들었어. 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정의는 그렇게 지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넌 진짜 내 손녀구나. 용감하고 당당해. 혜진이 용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서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민서야,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이모님 덕분이에요. 이모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있었으니까. 아니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혜진이 말했어요. 내 나이가 이제 85세야. 오래 살았지.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용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 없어. 정말요? 응. 특히 15년 전 그날. 혜진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네가 부당한 대우받는 걸 봤을 때 나섰던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이모님, 덕분에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고 사랑스러운 손녀도 생겼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와 용기도 울컥했어요. 우리 모두 용기 있게 살자. 혜진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부당한 일엔 맞서고 약한 사람은 돕고. 네, 할머니. 용기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자.
준서가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민서가 모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나를 살렸고 나는 그 용기를 딸에게 물려주었다. 앞으로도 이 용기는 계속될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 이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요. 혜진도 같은 시각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서야 고마워. 네가 내 인생에 의미를 줬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힘이죠. 직장에서,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렸다면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번 새로운 감동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의로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시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